최요한의 시사 팬더. 오늘도 최요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구상의 모든 시사 문제 새끈하게 팬다, 끝까지 판다. 시사 팬더 최요한입니다. 예,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예. 뭐 준비 단단히 하고 계세요? 저는 목요일날 금요일날 방송만 걱정될 뿐입니다. 오로지 방송 때문에 사는 남자입니다. 예, 집에 태풍 들이닥치면 집은 그래요. 예, 그냥 예. 집이죠. 방송 끝나고 집 갔는데 집이 없어졌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고요. 예, 오늘 뭐 정치 얘기부터 해주시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거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드릴 말씀은 송영길의 반란이라고요. 지금 여론조사에 의해서 예. 여론조사에 따르면 송영길 그 후보가 당내 여론에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동안은 이해찬 후보가 뭐 단연 선두, 뭐 거의 뭐 하나마나한 게임처럼 인식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조금 변화가 있는 건가요? 글쎄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원 NIC에서 당원들 800여 명을 대상으로 지금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사실은 좀 한계가 있는 여론조사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했더니 송영길 후보가 좀 상당히 올라갔나 보죠? 조금 앞서 있는 거예요. 조금 앞서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 민주당 전 당의 표본이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놓고 일각에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표본이 정확하지가 않다. 사실 여론조사의 표본이 가장 정확해야 나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뭐랄까 송 후보가 37.4, 이해찬 후보가 33.2, 김진표 후보가 22.6을 받았지만은 표본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건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지사가 지금까지 후보가 송영길 후보가 약 후보로 분류되다가 지금 상당히 치고 올라왔다라는 평가는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송 후보 같은 경우 민생공약 시리즈 자영업자 소상공인편을 발표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내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8월 25일 날 결과가 나오는데 그 이전에 상황이 전체적으로 뒤집어질 수 있을런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 얘기도 있네요.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책을 냈어요. 황교안에게 황교안 그러니까 참된 보수란 이런 수필집인데 황교안의 답 뭐 이런 제목이에요. 근데 이제 책이 황 전 총리가 청년 세대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담으면서 국가 리더십, 참된 보수 뭐 이런 생각이 포함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책 만든 걸까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있는 걸까요? 뭐 이게 뭐 황교안의 답이라고 했는데 무슨 답을 찾았는지 잘 모르겠고 대체적으로 보수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일정 정도 보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황교안 전 총리가 그 검사 시절에 그 국가보안법의 모델 케이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공안 검사로 그 이름을 떨쳤죠. 그러니까 자기 동기 동창인 고 노회찬 전 의원이 검사에게 추조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황교안 전 총리가 대한민국 대표적인 검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이게 이번에 수필집에는 청년들에게라면서 어필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뭐 이게 컨셉은 잘 맞지 않는데
과연 이게 앞으로 어떤 이제 그 뭐랄까 스탠스를 가져갈 것인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책도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예? 이번 이제 그 황 전 총리가 첫 번째 내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든지 보수 쪽에서 이렇게 좀 손짓을 할 만한 사람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인지도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얘기 있어요? 이번에 참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 당일날 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현천 전 국구 기무사령관이 불법 계엄을 한창 준비하던 와중에 청와대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근데 방문 시점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탄핵이 국회가 딱 된 바로 그날 이 청와대를 방문했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현직 군이나 고위 관계자들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당일날 청와대에 들어가서 만났다라는 것은 탄핵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거든요. 예. 정지된 상태에서의 대통령을 만난다, 독대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만날 이유도 전혀 없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를 다녀온 이후에 예. 본격적으로 바로 이 쿠데타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죠. 계엄에 관련된 이 부분을 준비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들어간 거는 지금 보도로 확인이 된 거고 예. 이제 누구를 만난지는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금 이 상황을 다 사정을 잘 아는 고위 관계자로 이야기는요. 문고리 권력 가운데 한 사람이 전화를 받고 청와대에 들어갔고 박 전 대통령을 관저에서 만난 것을 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근데 그거는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이제는 계엄령 문건 수사가 뭐 기무사 차원이 아니라 박근혜 청와대로 향하는 뭐 그런 분위기로 뚜렷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예.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그 지금보다 훨씬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김관진 또는 이제 한민구 전 국방장관 이상으로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 쪽 얘기 좀 알아보죠. 국회에서 결전 심사가 진행이 시작이 이제 됐는데 예.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예. 이거 놓고 여야가 아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착수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지 기획재정위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으로 민생에 도움이 될 만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일요일 날 갑자기 모여서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7월 달에 있었던 고용이 5천 명밖에 늘지 않았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고용 쇼크 등에 대해서 현재 경제 상황을 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참담한 결과다라고 평가하면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고용학화 등을 최저임금 인상 탓을 돌리는 건 적절치 않다라면서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 한국 사회에 등장하고 이야기가 나온 것이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최초는 아니에요. 최초는 사실상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최경환 전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예. 다른 식의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어쨌든 소득주도 성장이 무엇인지 소득주도 성장의 과정은 어떻고 그 조건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할 부분이 많은데 국회에서 그런 것들을 논의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고용 쇼크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논의라기보다는 정파적 이익에 맞는
이익을 앞장 세우는 이야기 정쟁이 되는 소득주 성장 논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야당들에서는 장하준 정책실장 퇴진들을 뭐 강하게 좀 요구를 많이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가 장하성, 예, 예, 청와대 장하준 정책실장이요. 그리고 지금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서는 말이 나오는데 둘이서 이제 삐걱삐걱거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전체 큰 틀에서 같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부에서 조금 이론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틈새를 벌리려고 하는 것이 야당의 전략이고 여당이나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이걸 전체적으로 봉합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치열한 이야기가 계속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뭐 앞으로도 뭐 전문가들 사이 또 뭐 이 정치권 계속 뭐 논쟁거리로 남을 것 같네요.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논쟁이 활발하게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라디오, 국민 TV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저도 고민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최현 시사평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